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자동차 특집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필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달 동안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드러났는데요. 네. 재미난 얘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궁금한 내용이기도 한데, 현대차, 기아차, 현기차의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이제 10%에 도달했어요. 두 자리가 사실 꿈의 숫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딱 한 번 그렇게 네. 했다 사그라들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하게 되면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미국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시장이 자동차 시장에서 넘버 2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크고요. 네, 대수로는. 맞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 하면은 전 세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이고요. 네. 또 기술의 시작점이고 모든 것이 시작이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어보는데 미국과 중국을 물어보는데 미국 시장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게 글로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성공한 그렇죠. 메이커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메이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에서 실패를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중요한 건 중국에서 성공했다고 글로벌 시장에 성공하느냐 완전히 공식이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미국에 잣다라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두 자리 숫자를 올리는 것 자체가 꿈의 수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다달았다가 그냥 쭉 바닥에 가라앉고 네.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대차 그룹이 예전과 같이 그냥 실용적인 부분 것보다도 네.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 수준 자체가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네. 또 특히 전문가들이 많이 그럽니다. 저도 봤을 때 작년 초부터 제네시스 모델부터 현대 기아 같은 대중 모델 측면에서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미국 자체가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어떤 수준이 워낙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여러 가지 안전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워낙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소비자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네. 제네시스가 많이 팔리는 게 아니고 엘란트라가 많이 팔리는 거 아닙니까? 제네시스도 작년 대비해서 같은 기간 3배가 판매됐어요. 네. 엄청난 실적이죠. 물론 이제 이거는 그 타이거 우즈가 GV8049가 나오면서 부상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GV80 제네시스가 작년 대비 같은 기간 3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네. 사실 작년에 미국에서 물론 코로나가 2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네. 4분기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작년 대비 3배거든요. 작년에 워낙 또 안 좋았을 테니까 약간 그렇죠. 또 그건 약간 감안기는 해야 되고. 감안하더라도 3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고 또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제네시스 모델은 다른 차 대비해서 한 대 팔았을 때 남는 이득이 다른 차의 몇 배이기 때문에 혹시 얼마나 마진 나는지 아세요? 마진이 글쎄요. 일반 두 자릿수 나오겠네요. 두 자리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BMW가 몇 %인지 아십니까? 거기 한 13%, 12%쯤 그건 되잖아요. 최대일 때예요. 낮을 때는 네. 10%에서 12, 3%, 벤츠도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제네시스 자체가 저는 두 자리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11% 이 정도 되지 않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보통 일반 대중차에서 2%, 3% 정도라고 보면은 너다섯 대, 서너 대 팔 때 제네시스 한 대 파는 게 대략 낫다는 거고 네. 기술 하이테크도 알려주면서도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수익뿐만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시켜서 현대차 그룹의 이미지 또 전체적인 가치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에서 10% 중에서 제네시스가 작년 대비해서 어렵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실적이라 분명히 보고 있죠. 그리고 일반 대중 브랜드도 그만큼 많이 판매됐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점유율이 10% 됐다는 건 제네시스 많이 팔려가지고 될 리는 아니고. 맞습니다. 예, 제네시스 1000대 팔았다, 3000대 파는 거는
사실은 그 점유율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 못 미칠 맞습니다. 테니까 결국은 소나타 그리고 한국명 아반떼인 그 엘란트라 그렇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기아에서도 기아의 그 텔룰라이드 텔룰라이드가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일반 국내에서도 펠리세이드만 팔고 텔룰라이드 가지고 들어와라. 네. 물론 이제 노사 합의가 안 돼서 국내로 못 가지고 들어왔지만은 소비자 중심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게 많거든요. 기아차 입장에서도 아니 이 대형 SUV 시장이 반을 잘라먹을 정도 높아지고 있는데 텔룰라이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에서 잘 팔린다면서요? 그 잘 텔룰라이드. 팔립니다. 텔룰라이드 자체가 워낙 잘 팔리고 대래 펠리세이드가 덜 팔려요. 그럴 것 같아요. 텔룰라이드가 훨씬 더 인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기아의 이미지 자체가 실용적인 차 중에서도 가성비가 아주 괜찮다는 이미지가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품질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는 예전에 옛날만 하더라도 한 번 쓰고 버리는 차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 정도로 미국에서. 네, 그럼요. 왜냐면은 미국 시장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도요타. 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현대가 더 앞서 있죠. 아니, 설마요. 아니에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요. 디자인은 그렇지. 디자인과 전장 인정. 예. 그건 앞서 있다. 근데 이제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죠. 네. 그리고 고장이 안 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저 도요타 캠리를 비롯해서 이런 모델들은 타입 추정을 불허할 정도죠. 네, 내구성에 관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네. 연비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죠. 워낙 가성비가 좋은 차고 네. 뭐 끌어서 후회 안 한다 이런 얘기는 끌어본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런 네. 것들. 근데 이제 그만큼 수준이 좋아졌다는 거고요. 현대차가 지금은 미국 시장에서의 개념이 실용적인 가성비 최고의 차, 아주 괜찮은 차. 그리고 사실은 내구성, 엔진 내구성, 그다음 전체 내구성은 여전히 일본 차에는 제 판단에는 못 따라가는데 이거는 뭐 현대차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장재 고급으로 다 때려박고 전장 좋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옵션, 풀 옵션. 아주 옵션 좋고. 넣어주니까 내구성은 좀 떨어지는 딴 게 좋네 해서 선택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뭐냐면은 미국의 평가 기관 중에서 여러 개가 있지만 컨슈머 리포트라든지 네.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평가 절차가 예전만 하더라도 초기 품질 지수와 내고 품질 지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품질 지수는 신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몇백 가지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매기는 것은 네. 최상위권이었어요. 그건 원래 좋았죠. 원래 한 좋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초기 맞습니다. 좋았죠. 그런데 내고 품질 지수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몇 년 타고 나서도 고장 빈도라든지 예, 3년을 예. 보통 기준으로 삼는데요. 3년 이후에 고장 빈도라든지 소비자의 불편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미를 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내고 품질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최근에 내고 품질 지수도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초기 품질 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웬만큼 일본 차를 물리칠 정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 곳에만 나온 게 아니라 두세 군데에서 나오는 평가가 네.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 이거는 종합적으로 차가 구입부터 오래 쓸 수가 있고 내구성 좋고 이걸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이 입소문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새 아까 말씀드린 기아의 텔룰라이드 같은 거는 굉장히 인기가 높거든요. 네. 가성비 가격 대비해서 안에 실내 감각이나 옵션 이런 것들 거기다가 내고 품질 지수까지 좋다 그러면은 가성비 최고죠. 네. 그래서 이 두 자리 숫자까지 나오는 이유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마케팅을 열심히 했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대중 브랜드의 이미지도 괜찮아지면서 또 제네시스를 통해서 수익 모델을 극대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대로 안착이 된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일본이나 이런 경쟁사보다도 앞서서 달리는 게 수전기차도 있지만 그건 다음 단계고 그렇죠. 전기차 같은 거 올인해서 이번에 투자 같은 것도 알라바마 공장 전기차 라인 증설해서 내년 후반쯤에는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네. 전용 플랫폼에서 차가 가미가 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점유율부터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선점 측면에 있어서는 현대차의 어떤 그림으로 볼 때는 좀 낫지 않느냐, 긍정적이지 않느냐, 네. 분명히 좋은 점수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유율 상승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치고 올라온 거고 네. 마진율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질도 나쁘진 않고 네.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볼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복병 역시나 일본과 그냥 사실은 뭐 한 10년 전에 비하면 참 격세지감이죠. 일본하고 경쟁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 원래 자체가 비교 자체도 못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왔어도 대단한 거라는 느낌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점유율 올라갔을 때 죽은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바로 그 금융적 상황들 사실 과거에 이렇게 N1이 100인데 1000원으로 붙으면 한국 끝났다. 점유율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 거의 붙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100엔당 1000엔 근처로 최고 분위기 보니까 곧
붙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번에는 현대차 안 밀리고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만큼 내부적인 힘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외부적인 이런 뭐 환율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외부적인 요인의 충격의 체력 자체가 굉장히 허약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많이 단단해졌다라고 분명히 있고 이 단단한 배경 속에는 안정된 어떤 정의선 회장의 어떤 예전에 이 회장 전대 회장은 많이 틀리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안에 내부적인 개혁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차의 품질에 대한 것들. 차 자체의 평가가 외부의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 있죠.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차에 대한 거를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옛날엔 브랜드 테스팅하면 훨씬 더 우수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브라인드 올려놓고 얘기를 해도 뒤지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아, 옛날엔 블라인드 했을 때 좋은 게 많았었는데 네. 이제는 블라인드 하지 말고 안 해도 예. 예. 너희들 브랜드가 그렇게 높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비교를 해도 상당히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 예, 점수를 예. 받는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죠. 예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요소들은 체력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굳건해지지 않았느냐, 견디는 강도가. 그래서 외부적인 충격 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하지 않느냐. 그리고 5, 6년 전만 하더라도 제네시스 브랜드라는 게 아예 없었거든요. 네. 본격 출범한 게 6년뿐이 안 됐으니까 이 모델이 6년 만에 물론 아직도 이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명품의 이미지는 굉장히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제네시스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에 중국하고 유럽을 새로 공략을 해서 숙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는 제네시스가 이제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체력이 어느 정도 좀 단단해졌다. 네. 그래서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유연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 우리가 모르는 안전 마진이라 그러거든요. 그 폭이 넓어지지 않았느냐. 그 외부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은 충분히 가능해졌다라는 측면에서 예전하고는 체력이 근본적으로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환율이 100엔당 1,000원 그렇죠. 오면 불리한 건 불리한 거지만 과거처럼 호락호락하게 점유율이 쭉 떨어지는 일까지는 그렇죠. 아닐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이렇게, 영향은 받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뭐 반토막이 난다든지 이런 네.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이미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높낮이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딜러의 활용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거 이윤 극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훈련이 많이 됐어요. 몇십 년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철저한 분석과 현지 입맛에 맞는 차종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가격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렉서스를 미국에 런칭을 하면서 자리를 막 잡아가는 쓸 때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많이 걸렸죠. 우리하고 틀려요. 그러면 여기서 네. 질문 드려도 렉서스 자리 잡는 시간하고 지금 제네시스 자리 잡는 시간하고 네. 질문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 3분의 1, 4분의 1 압축된 역사다. 근데 그게 통한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출범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렉서스를 참전을 할 망정 똑같이 가면 안 된다. 예, 무슨 얘기냐? 그 도요타의 렉서스가 나올 때 그 흉내낸 것이 그 혼다의 어큐라 모델, 아큐라 모델, 아큐라. 그다음에 닛산의 이 인피니티입니다. 네네. 아쿠라는 사람들이 구분도 못해요.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거를. 요즘엔 그냥 일반 대중 일반 브랜드. 대중 브랜드로 그냥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인피니티도 이 색깔을 구분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네. 렉서스만 성공을 했어요. 물론 유럽에서는 렉서스에 대한 프리미엄 브랜드가 미국보다는 굉장히 약하고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대성공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런칭을 할 때 똑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했냐? 렉서스 같이 똑같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들고 법인 분리하고 이런 것들은 흉내만 내는 거지 똑같은 전철 밟을 수 있는데 성공 공식이 되진 않는다. 그리고 시기가 틀렸기 때문에 제네시스는 나온 지 6, 7년뿐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네시스를 미국에 런칭을 할 때는 제네시스를 그냥 현대차 브랜드의 하나의 브랜드로 팔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 고급 브랜드 개념.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아니라요. 네. 그렇게 팔다가 제네시스의 평가가 좋고 여러 가지 나오면서 나중에서 제네시스 군을 따로 만들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따로 독립시킨 겁니다. 최근에 제네시스가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세그먼트가 갑자기 많아졌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처음부터 저도 이제 자문해 줄 때 분리시키지 않고 법인 분리나 이 정비망 분리를 처음부터 하지 말고 일단은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군을 형성해야 된다. 왜 소비자층을 좀 넓게 만들고 그리고 한두 차종은
이 군을 만들기에는 너무 얇아요. 그러겠죠.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를 얘기하기에는 좀 창피하죠. 별도의 한두 가지를 전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SUV와 세단에 대한 거, 세단은 세 가지, SUV는 지금 두 가지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한 두세 가지 들어가고 전기차 모델 들어가면 10가지가 넘어가거든요. 네. SUV와 세단이 5가지 이상이 딱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군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 내후년쯤에 예상이 되는 것은 법인 분리할 거고요. 아, 오히려 반대로. 네,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요구를 했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현대차 쪽에다. 그래서 그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비망 분리하고 네. 법인을 분리해서 정비망 분리하고 네. 전시장 따로 갑니다. 지금 한꺼번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동 이런 데면 제네시스 그 독수리 날개 있고 제네시스만 전시하는 거 네. 요게 독립적으로 샘플을 보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의 전시도 따로 하는 거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나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끌어 자부심 느끼게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특별 대접을 해주고 그래서 완전히 분리시키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돼요. 네. 왜냐면은 프리미엄 명품의 이미지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과정을 쳐서 명품이 탄생했다는 걸 소비자한테 쇠뇌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현대차는 외계인 역할이거든요. 외계인이 뭐냐면 기술은 되게 좋은데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직도 외계인이거든요. 그런 네네. 측면에서 제네시스가 물론 그런 안착까지는 스토리텔링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6, 7년이기 때문에 아직 몇 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현대차가 세계에서 6, 7대 브랜드 중에서 박물관이 없는 유일한 브랜드가 현대차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물론 이제 네. 예, 삼성동에 있는 한전 부지에다가 지금 네, 짓고 이제 있을 때 거기에 거기다 이제 하나 들어갑니다.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지금 박물관이 얘기도 못하게 몇 대 전시만 돼 있지 네. 거꾸로 제가 75년 포니를 제가 구해줄 정도야. 만약에 그런 큰 박물관을 처음에 만들기 어려우면은 제네시스의 유전자를 만들어서 예 제네시스의 어떤 탄생에 대한 것들을 조그마나마 네. 요새 뭐 모터 스튜디오 같은 것도 일산도 있고 요새 이제 강남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내서 제네시스를 풍성하게 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지향하는 그림을 그려줘라. 네.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서 법인 분리해서 브랜드 이미지 더 극대화하고 또 차종 투입도 지금 현재 전기차 제네시스 전기차가 3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G60, G70, G80E 예. 의 전동화 모델 3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게 되면은 아마 제네시스가 독립군으로서 아마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질적인 것도 그렇고 양적인 팽창도 제네시스가 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좀만 기대해 보시면은 법인 분리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 이제부터 올해 2021년, 22년, 23년 이 공간이 현대차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교수님과 대담을 통해서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잘하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뭐 닛산을 넘고 혼다를 추격을 하는 게 이 앞으로 한 2, 3년 안에 가시화된다면 네.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지는 전지 거예요. 개벽이죠. 이게 뭐 사실 4, 50년 동안에 후진국 수준에서 이 자동차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이고 네. 그 자체가 현대차 그룹입니다. 네, 그렇죠. 자부심 가져도 좋아요. 근데 일본은 넘사벽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몇 년 이내에 뒤집는다라는 거는 꿈의 수치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를 필두로 해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전기차가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네. 본격화되는 저쪽에 준비를 안 해주어서 네. 안 해줘서 안 해줘서 네. 상대적으로 격차도 심해지고 있어서 예. 도리어 지금 미국에서 일본에서 철수해서 항상 이 현대차 그룹도 타이밍을 보고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아이오닉 5라든지 EV6 같은 거 일본에 내놓으면요 얼마든지 통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워낙 완성도도 좋고요. 네. 또 지금 뭐 넥소는 미라이 2세대가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데 넥소 후속 모델 나오면은 일본에 동시에 들어가더라도요 충분히 통할 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 모델들은 일본에서 통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전기차로 지난 130년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엔진 변속기 빼내고 배터리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스템이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벤츠나 BMW 같은 최고급 프리미엄 브랜드와 똑같이 전기차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제가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예,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테슬라 아닙니까? 그렇죠. 테슬라가 명품 브랜드로 T자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네. 보시겠지만은 현대기아차도 일반 대중 브랜드가 아니라 일반 전기차나 이런 모델을 통해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물론 네. 이제 지금 내연기관 중심으로 해서 제네시스가 그런 자리매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기차가 그걸 더 가미를 시킨다는 거. 네. 그래서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어떤 포션을 좀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주식 측면, 주가 측면에서도 보면 주가가 점프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보다 높은 상대의 점유율을 갉아먹으면서 치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 프리미엄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부터 미국 시장의 점유율은 단순히 마진 얼마의 싸움보다 훨씬 더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네. 오늘 우리 교수님과 대담을 해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0%에 대해서 논의를 한 이유는 근본적인 변화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금을, 지금부터 이 추세의 금을 그려서 향후에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네. 그런 개념으로 오늘 교수님 모시고 네. 이런 대화를 더더욱 해본 정확한 게 겁니다. 뭐냐면은 정의선 회장 체제로 된 게 1년뿐이 되질 않는데요. 내부적으로 외부의 어떤 이 합종, 이종 간의 결합이라든지 뭐 저가의 동침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건 물론이고, 안에 내부 개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조직 개편도 그렇지만은 본격적으로 한 5, 6년 사이에 이 내부의 어떤 수직의 어떤 상명 하복에 대한 안 좋은 그림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연성 있게 바꿔서 전통적인 굴뚝 산업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정의선 회장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브랜드 가치를 또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네. 아마 그런 내부적인 요소까지 가미를 한다면은 훨씬 더 이 미래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한 것들은 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서 네.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수님 저걸 안 하는데 투자를 한다면 어디 하겠습니까? 그럴 때 네. 저는 뭐 꼭 국내 메이커가 아니더라도 몇 개가 있더라도 현대차 그룹에는 일부라도 넣어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어요. 네. 그거는. 네. 참고로 우리 교수님은 주식 투자 안 하세요. 네.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오히려 저 편하게, 저희 이제 투자 채널이긴 합니다만 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10% 상승은 일단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 이번에 원엔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도전을 받을 것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까? 과거보다는 체력이 좋아졌으니 과거보다는 싸움이 좀 더 재밌어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적으로 좋은 싸움으로 귀결이 되어진다면 현대차의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현대차 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일본은 전기차 준비가 안 되어서 이쪽에서 치고 나가는 순간 현대차는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중에 또 하나의 바로미터, 즉 단기적으로 1년 안에서의 주가에서 중요한 포인트 역할을 할 것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될 것이다. 네. 예, 그것이 미국에서 마치 예전 렉서스가 걸어갔던 길과 같이 자리를 잡아준다면 뭔가 주가에도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다. 자, 그리고 저의 의기는 앞으로 3년간 현대차는 진짜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라는 네.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그 현대차를 중심으로 현대차의 미국 시장, 현대 기아차죠, 정확하게 점유율 10% 도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이고 향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한번 상상해보는 아주 재미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